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곽수산입니다. 오늘도 저녁 9시 진짜 생방인데요. 조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베베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지연님도 어서 오시고 또 고지비님 어서 오시고 한때 여명님 어서 오시고 자 블루드래곤님이 수산 학교 가자. 제가 학교로 왜 가죠? 학교는 깜빵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무섭습니다. 아슈님도 어서 오시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좀 컨텐츠 전반전, 후반전 나눠서 가볼 건데요. 오늘 전반전은요.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좀 다뤄볼까 합니다. 명태균 씨가 사실 굉장히 좀 큰 이야기를 했는데 진위 여부는 가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사 검사가 본인한테 황금폰을 폐기하라고 그랬다. 요 주장을 해가지고 이슈가 굉장히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남상권 변호사와 전반전에 인터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저희가 두 분 모셔가지고 윤석열이 헌재 가서 어떤 뻘소리들을 했는지 하나하나 조금 들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전은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님 전화 연결해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하루 일주일 안 왔나? 왔어? 어디 갔어? 아, 하루 일주일은 이제 저 욕할 자격이 없어. 진짜로. 아니 어제 그 재즈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좌판에 뭐 하는데 거기서 딱 도망가고 없더라고. 욕할 자격도 없어. 하루 일정 가만히 계세요. 오늘 아무 말도 하지 마. 자, 그러면 남상권 변호사 바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로링.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라이브 곽수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 늦은 시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 그 우리 변호사님 명태균 씨 그 접견 혹시 주기가 따로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보시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접견을 갑니다. 아, 그럼 가장 최근에 혹시 보신 거는 어제 오전에 네. 접견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접견하셨고 예, 그리고 어제 또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잖아요. 예, 어제 공판 준비기는 오후 3시에 있었습니다. 아, 그때는 함께 안 하셨나요? 아니면 같이 계셨나요? 공판 준비기일의 말씀입니까? 네네네. 네, 공판 준비기일에 들어가서 변론을 했습니다. 아, 변론하셨고. 예. 그러면 변호사님 제가 그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무래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제 공판 준비기일에서 예, 명태균 씨가 발언권을 얻었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째, 검사가 나한테 핸드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 그랬다. 그리고 전화기를 반납하면 우리도 부담스럽다라는 말을 검사가 했다. 요거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로는 검사가 명태균 씨에게 나도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도 16자리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요 발언들이 영상 녹화가 되어 있고 내 변호사 2명이 모두 입회해서 같이 들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요 변호사 두 분 중에 우리 남상권 변호사님도 함께 그럼 입회해서 들으신 건가요? 네, 제가 그 2명 중에 1명입니다. 아, 그러면 검사가 명태균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걸 같이 들으셨습니까? 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럼 영상 녹화가 되어 있다는 건 이 아이폰 이야기 말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핸드폰 폐기해라 이것도 녹화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도 아마 녹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호. 그 검사 쪽에서는 이게 집에서 그냥 폐기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거 왜 안 했냐 뭐 요런 주장인데 잘못 들은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굉장히 네. 좀 입장이 다른데 네,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 입장이 그런데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로서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발언 자체가 적정성을 넘어서 범죄 행위가 되는지 네. 그건 또 별도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의 차이보다는 네. 검사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집에서 직접 폐기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인데 명태균 씨의 주장은 굉장히 훨씬 세거든요. 네. 오히려 그거는 폐기하라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니까 검사가. 네, 그거는 저희들도 거기 아마 2024년 11월 8일 날 아니면 11월 9일 날 네. 조사 당시에 아마 있었던 이야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 조사를 받을 때 영상 녹화가 되었기 때문에 음, 그 영상 녹화 그 CD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걸 보면 더욱더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명백하게 알 수 있고 명태균 네. 씨는 어쨌든 그렇게 주장했고 변호사님도 그 당시에 같이 입회해서 들으셨는데 그럼 변호사님도 검사가 전자레인지 이야기가 있었고요. 전자레인지 이야기 있었고요. 있고 아이폰 13 프로인가 네. 이야기가 있었고 비밀번호 16자리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단어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디테일한 문장의 완성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아마 영상 녹화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예, 영상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증거 인멸을 어쨌든 검사가 교사를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 공수처에 또 이 검사를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단 검토 과정 중인 거고 추후에는 네. 진짜로 이제 고발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이 되면 네. 일단 저희들은 고발을 할 계획이고요. 네. 범죄 성립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음. 뭐 본인의 그 같은 입장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고발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은 검토를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근데 고발을 하면은 더 확실하게 이 입장 차이 누가 맞는 말인지 밝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네. 근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네. 범죄 성립 여부가 좀 명백하다 싶으면 네. 고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검토를 해보시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억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증거 관련해서는 좀 그렇게 이야기를 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창원지검이 이 수사 보고서를 작년 11월에 만들어 놓고 사실상 좀 묵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 수사 보고서 11월에 완성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예, 수사 보고서 작성 일자가 2024년 11월 4일자로 네. 알고 있는데요. 실제 저는 11월 7일 날 변호인 선임서를 작성하고 11월 8일 날 첫 조사 때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1월 4일 날 작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었고요. 이후에 선임이 되셔서 예, 아마 그게 2024년 11월 4일 날 작성이 되었다면 네. 아무래도 대검을 통해 가지고 용산으로 갔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사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엄청난 내용들인데 네. 에도 불구하고 묵혔다는 것은 아마 일명 황금폰이라는 핸드폰 세대와 네. USB 한 대, 네. USB 메모리 한 대, 요것을 확보하는데 중점이 있었지 않겠느냐. 또 사실상 수사 받는 내내 황금폰 제출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검찰에서요? 네, 검찰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받은 그런 기운들은 뭐냐 하면, 네네. 검찰은 별로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고,
핸드폰을 획득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맹태균 씨가 검사가 전자레인지 돌려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는 충분하게 그걸 증거인멸 권유로 아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사 관련해서 관심이 없는 걸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핸드폰은 계속 내달라고 하고 그런 그렇습니다. 와중에서 아까 그 발언을 들었으니까 더 이거를 증거 인멸을 하려고 검사 쪽에서 하나 이렇게 느껴졌을 거다. 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 분위기가 네. 수사상 관련해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가 완성돼 있다는 거는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아셨습니까? 아니면 명태균 씨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신 겁니까? 몰랐죠, 우리는. 아, 예, 모르고 계셨고. 예,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 보고서도 이렇게 공개가 됐고 이제 다시 좀 속도가 날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네. 과정 중에 김건희 여사를 이제 소환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류 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나눠 보셨을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야기 나눈 건 없고요. 네. 이전에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아, 명태균 씨가 네, 그 예. 발언 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예, 맹태균 특검이 이루어지면 네. 자동적으로 김건희는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뭐 검찰에 그 부분 관련해서 김건희를 소환해라. 이렇게 목청을 올릴 필요도 없고, 네. 맹태균 특검이 통과되면, 네, 네. 자동적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서, 수사를 받지 않겠느냐. 아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 안에 명태균 씨의 이 관련된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특검법 빨리 통과돼서 차라리 특검으로 검사 요거 제대로 조사를 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신 거고. 예, 계속해서 지금 그 맹태균 씨는 강혜경, 김태열의 네. 대국민 사기극에 놀아났다. 음. 자기가 희생양이다. 그리고 수사조차도 강혜경 씨는 기소가 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공정하지 아니한 편파적인 수사다. 이렇게 강하게 불만을 내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로 내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네. 도저히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 검찰 수사 이런 취지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번 수사 관련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았고 불공정한 수사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특검이 발의가 돼가지고 특검 시스템에서 내가 수사를 받을 거고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김건희 여사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상관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까?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본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김건희가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 그러면은